과연 우리는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있을까?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면서 인류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삶의 한 70% 정도가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들기 쉽고 가공하기 쉽다는 특징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되고 불필요한 곳들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썩지 않는 성질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고 분해가 굉장히 천천히 되면서 미세하게 쪼개지게 되면 물고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사람 몸을 공격해오는 그러한 이제 우려가 생기게 된 거죠. 플라스틱의 역사는 1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에서 당구가 인기를 끌면서 당구공의 주 재료로 사용되던 코끼리 상아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당구용품 제조회사는 상아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제안하는 사람에게 $10,000의 상금을 내걸었고 그 결과 최초의 플라스틱 셀룰로이드가 탄생했다. 이후 당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플라스틱은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상품용 포장재부터 자동차 에어백, 헬멧, 음료수 페트병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품에 플라스틱이 사용된다. 플라스틱은 지금 인류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죠. 플라스틱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런 문명을 아마 못 누렸다고 봅니다. 플라스틱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가볍고 물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공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고 값이 싸고 제일 중요한 게 썩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인류가 현재까지 생산한 플라스틱 양은 약 83억 톤에 달한다. 이는 에펠탑 82만 2천 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만 5천 개, 대왕고래 8천만 마리, 코끼리 10억 마리와 같은 무게다.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을 5가지로 구분한다. 페트병 뚜껑으로 사용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코팅용 필름이나 포장재로 쓰이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바닥재나 벽재에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 단열재, 완구 및 사무용품에 쓰이는 폴리스티렌, 자동차 내외장재에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으로 나뉜다. 특히 최첨단 산업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폴리프로필렌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내연기관차의 퇴출 움직임이 확산되고 전기차 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프로필렌이라는 플라스틱에 유리섬유와 탄소섬유를 보강제로 넣어 만든 복합 소재는 자동차와 최첨단 산업의 부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는 경량복합 소재인 GMT, LWRT, EPP, 차량 내장용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을 줄여주는 언더커버, 전기차용 배터리 팩을 보호하는 배터리 하우징, 차량의 성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강도 플라스틱 범퍼, 의자 등받이, 도어 판넬 등과 같은 자동차 부품들은 다가올 친환경차 시대를 준비하는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1500kg의 자동차를 10%의 중량 절감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연비 절감 효과가 5에서 7% 정도 발생하고 제동거리를 5%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3%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끊임없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버려진다. 문제는 바로 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생산량의 3분의 1이 상품용 포장재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플라스틱이란 게 장점으로서 부각이 됐던 썩지 않는다는 성질이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안 썩으니까 참 좋았는데 이걸 쓰고 버리게 된 후에 환경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워낙 사용량이 그동안 축적돼서 많다 보니까 내구성이라는 것이 우리를 거꾸로 공격해오는 그런 현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환경 불화를 준다는 생각은 많은 업계에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플라스틱의 특징이 너무 좋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플라스틱을 다른 소재로 대체한다면 어떨까? 금속은 무겁고 가공이 힘들기 때문에 노트북과 스마트폰은 더 이상 휴대용으로 만들 수 없고 천연 재료로 만든 헬멧은 내구성과 안전성이 떨어져 사용이 힘들 것이다. 실제로 플라스틱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 어렵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플라스틱과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소중한 자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들기 쉽고 가공하기 쉽다는 특징 때문에 너무 많이 사용되고 불필요한 곳들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남용되는 플라스틱 때문에 중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들까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에서도 환경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친환경 가소제 에코대치가 그 사례입니다. 에코대치는 플라스틱, 특히 PVC를 가공할 때 가공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가소제 제1세대는 DEHP라는 게 있는데요. 가소제의 성능은 우수하지만 환경 호르몬에 대한 규제 대상이 되면서 점점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제2세대 테레피틀레이트 계열로 많이 연구를 했고요. 만들어진 제품이 DOTP입니다. 하지만 DOTP는 가공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힘들어하고 있고요. 완벽한 비피틀레이트 계열이 아니다 보니 환경이나 인체에 무해하지 않다는 것이 아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피틀레이트 계열의 가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데 대해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피틀레이트 계열의 에코대치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독성 검사라든가 환경에 대한 검사를 했을 경우에 기존 가스에 비해 훨씬 더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게 되면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이걸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면 소비자가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쓰고 나서 버리거든요. 완전 직선이죠. 그래서 리니어 이코노미였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환경에 계속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원형 경제인 서큘러 이코노미로 가고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소비자가 소비를 하고 이게 이제 폐기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다시 회수를 해서 재활용을 하는 형태, 이렇게 동그란 서큘러 이코노미 형태로 가지 않으면 환경에는 계속 부담을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순환 경제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하나를 비롯해 독일의 바스프 같은 유명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순환 경제에 발맞춰 플라스틱을 화학적 분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은 버려지고 다시 활용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물질들만이 재활용이라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추가적인 에너지나 자원들이 들어간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버리는 사람, 그것들을 재활용하는 사람이 모두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업사이클링을 하는 데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동하는데요. 만약에 이 소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이후에 재활용하는 데까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이고 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재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이제 이 소위 글로벌 시츄에이션을 보고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사람의 이 행동이 바뀌지가 않으니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회용 비닐 같은 거 이제 거의 금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포장재. 그렇듯이 이제 그런 규제가 필요하고 소비자는 인류가 누려야 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빌려 쓴다는 개념으로 지구도 좀 이런 걸 환경을 생각하면서 소비를 했으면 좋겠고 생산자 입장에서도 제조한 물건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좀 바꿔서 하면 선형 경제에서 벗어난 원형 경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구축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손을 떠났다고 해서 지구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야 한다. 플라스틱은 낭비되기에는 너무 소중한 자원이다.